네네. 지금 하면 돼요. 예. 근데 그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 하는 게 나아요. 네. 잠시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잠시만요. 기자회견 장소에 왔습니다. 네. 윤변호사님하고 같이. 네. 예, 윤변호사님. 네네네. 네네네.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기자회견을 하실 분은 지금 백신 패스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과 윤영진 변호사님과 그리고 박주연 변호사님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강제적인 백신 접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2차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4.5% 세계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교에까지 백신 접종을 강화를 하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백신 패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생존권 차원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우리 대태우 변호사님 등이 경남대의대 조도영 교수님과 1000여 명 이상의 청구인으로 법원에 백신 패스 정지 청구를 했고 조금 전 법원에서 그걸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그 결정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네, 조두형 의대 교수님과 또 윤영진 변호사 그리고 박주연 변호사 등이 많이 노력하셔서 이번 일부 인용을 이끌어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일부 인용의 범위가 협소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부의 어떤 간접적이거나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혹시 외압이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장소적 제한 범위에 있어서 상점, 마트, 백화점 부분만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장소에 있어서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 같은 부분조차도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유흥시설이라든지 불건전 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해서 제외했습니다. 생활 필수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시설만을 효력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도서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 띄엄띄엄 떨어져서 인구의 유동 비율 밀도도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마트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효력 정지가 되고 도서관, 박물관 같은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에서도.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식당, 카페 경우에도 사실은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유일한 그런 부분을 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향적인 저희가 신청했던 9종의 생활 필수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시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실내 체육장이라든지 우리 영화관, 공연장 등을 포함한 이런 부분이 모두 인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즉시 항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고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번 결정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은 12세에서 18세까지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의 용기 있는 결정에 저희들은 가장 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원고와 더불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위중증 비율도 극히 낮고 사망자가 없는 그러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오히려 부작용 보고는 너무나 많이 빈발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망 사례까지 다수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12세, 18세에 대한 방역 패스 확대로 사실상 접종 강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전 국민이 그 부분을 많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과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어서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서울시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법 기술적인 부분이 적용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사실상은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이 다 똑같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지자체별로 형식만 지자체별로 고시할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르는데 소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서 각 지자체별로만 처분을 다투는 방식으로 지금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학습시설에 대한 판결보다 후퇴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일괄적으로 판단받지 못하고 광역지자체별로 판단받게 만들어서 사실상 국민들이 굉장히 번거롭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로 각 지자체별로 소송 없이도 이번 결정 취지와 같은 그러한 내용을 행정부가 자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윤용진 변호사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마트, 상점, 마트, 백화점의 한정에서 결정이 나왔고 또 저희가 또 강조했던 그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이런 중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원의 판결이 백신의 유효성과 백신 테스트의 효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 전제에서 이렇게 좁은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아시겠지만 최근 어제 오늘 WHO 등에서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를 막지 못한다 라는 내용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향후 저희는 법적인 규정을 통해서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먼저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상을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법원이 한 화요일 정도나 수요일 정도에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고 끝에 악수라고 17종 시설 중에 이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제외한 상점 마트 백화점 부분만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었구나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 처분성에 대해서는 극히 축소적으로 해석한 부분, 특히 지금 학원과 스터디 카페의 처분성을 인정했던 이전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그 결정과 비교했을 때 즉시 항고를 염두에 둔 그런 판단인가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침과 대책 조치 등은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대외적으로 그 의사 표명이 되고 있고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국민들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토록 완벽한 처분은 없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성을 극히 축소시켜 해석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처분성을 축소시킨 부분 그리고 그 업종을 지극히 제한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항고를 할 방침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재판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많은 서면을 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서면을 냈고 상대방도 많은 서면을 냈는데 제가 오늘 판결문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서면을 재판부가 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QR코드 의무화 조치인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신청 지지를 마련할 때 전부 무효, 전부 위법하다라는 그런 신청 지지를 낼까도 고민을 했던 이유가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모든 국민을 상대로 이 일반인의 경우에도 QR코드를 통해서 그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광명 공무원,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 관계 공무원들을 고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예정이고 이제 지금은 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이 효력 정지 범위를 점점 확장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의 범위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영업 제한 시간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9시를 전후해서 더 많이 발동한다라는 근거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백화점 풀렸지만 전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시설 등과 비교해 볼 때 다른 밀집시설을 차별할 근거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되지 않는 방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거는 명백히 위법하지만 재판부의 부담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줄여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청지를 좀 줄였던 측면이 있는데 점점 더 넓혀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기본권이 제한을 넘어 박탈을 받는 이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국민들이 기본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법부도 마땅히 자유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법원의 그 앞부분에 그 자유를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한 경우가 없고 위중증을 받는 것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청소년이 4명, 그리고 급성급혈병, 심근염, 뇌경색 이런 심각한 병으로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잘 살피셔서
백신 접종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 판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점이 12, 18세의 그 연령 확대 조치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인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도 없이 12, 18세에 대해서 백신을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도록 하는 부분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5세에서 11세까지의 접종을 시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1만 5,044만 개의 백신을 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5천만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백신을 해서 국민들한테 지금 뭐 사실상 7차 접종까지 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유아에게도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은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한 접종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중지시켰다. 이 부분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접종 중지는 아니지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 지금부터 뭐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법원의 그 쟁점은 크게 봐서 형식 요건이 있고 실체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요건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같은 전국 단위의 지침이 처분성을 지니는지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식 요건에 대한 쟁점에 있어서는 앞서 학습시설에 대해서 이루어진 부분보다 후퇴하였다. 학습시설에서는 전국 단위의 처분성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전국 단위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 후퇴하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체 부분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실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그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냐. 침해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계 내의 침해인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인지 여기서 집행정지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크기하고 공익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형량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번에 12세에서 18세의 부분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런 방역 패스 처분을 통해서 얻는 공익보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시설 전체에서 그것을 효력 정지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이고요. 일단 장소적 제한에 있어서는 지금 상점마트, 백화점 부분만 인정을 함으로써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이 저희가 볼 때 형평성도 맞지 않고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정말 아쉬웠던 부분인데 변론 과정에서 사실 재판부의 심증이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변론 과정에서는 무슨 저 따위 방역 당국의 관계 공무원이 정책을 하는가? 우리는 저런 판단력밖에 지니지 않는 방역 당국의 책임자에게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맡기고 있는 거라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의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문 과정에서는 공익과 사익, 그 방역 패스의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사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재판부도 인정을 했고 그 당시 방청객들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고 끝에 오늘 그 공익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법원 결정문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일단 식당 카페와 지금 인용된 상근마트 백화점에 있어서 그 돌아다니는 실태를 보면은 상근마트 백화점은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그 식당 카페는 마스크를 열고 다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이제 이 공익성과 뭐 사익성을 비교를 해서 식당 카페를 막았는데 사실 지금 그 폐기된 영화관, 그 다음에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그 과학관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 상근마트 백화점보다 훨씬 더 개방의 실익이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점이 또 누락된 것도 아쉽고 왜 신증이 그렇게 형성되었다가 시간이 지나고 결정이 계속 늦춰지면서 공익의 범위가 점점 더 커지고 사익의 범위가 줄어들는지 그게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일찍 결정이 났었으면 그 공익의 범위가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 제한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간단하게 네, 영업 제한 관련해서는 그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은 방역 정책이라는 점이 정치권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이지도 않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2년간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영업 제한에 대해서 정부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정부의 입장을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 외에는 달리 자기들이 수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그 당시 벌써 지적했듯이 발열 체크를 엄격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적인 제3의 길들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그때 물어봤듯이 접종을 완료했지만 현재 고열이 나고 있는 사람하고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현재 정상 체온인 사람 중에 누가 더 위험하냐?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분들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러한 기본권 침해가 굉장히 최소화되는 부분에 대한 발열 체크 엄격화와 같은 조치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너무나 안이하게 흘려보내고 심지어 기본권 침해가 가장 심한 백신 패스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는 점이 기본권 경시의 그러한 태도가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앞으로 그 경구치료제 투입 등 그리고 의료시설의 부족을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정부가 진즉에 이미 2년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중증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가 진즉에 그 투입을 해서 자원 투입도 하고 해서 확보를 했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기본권이 심하게 침해되는 방역 패스나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아주 옥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또 영업 제한 시간 강화 이런 방식으로만 풀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영업 제한은 아예 없어야 되는 영업 제한 관련해서 그 영업 제한의 전제는 뭐냐면은 코로나가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라는 전제에 있습니다. 정부 주장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WHO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스터샷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고 네이처지라든지 영국 가디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오미크론은 코로나가 감기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독성이 감기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감기 때문에 영업을 제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전염력이 강해서 환자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하면 될 것이지 감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영업에 제한을 받고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이거는 매우 부당합니다. 당장 청구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그 복종에 대한 시간 제한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차례 법적 조치를 해 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질문드리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집단 촬영 있었잖아요. 정부 고려해서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입장도 이제 의견에서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간단하게만 집단 감염 뭐 같은 얘기인데 사실 백화점의 감염을 고려하면 예를 들면 지하철하고 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밀집한 그 시설에 대해서 너무나 밀집한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하면서 그보다 덜 밀집한 곳에 대해서는 불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에 반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집단 면역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 접종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접종자들을 접종자들한테 넣어가지고 거기서도 이렇게 감염이 덜 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집단 면역의 기본입니다. 현 정부는 사실상 60%, 70%의 백신 접종만 있어도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거짓말을 해왔는데 지금은 2차 접종 95%가 넘었습니다. 95%가 넘었고 성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기준으로 95%가 넘었고 지금 3차 접종을 마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화이자는 100%, 아스트라제네카는 92%의 코로나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정은경 관리청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드러난 건 어떻습니까? 돌파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이고 지금 결과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 실패와 거짓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과거에 광우병 사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0명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까? 지금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백신 부작용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엄청난 생명과 엄청난 사람들이 중상에 엄청난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광우병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백신을 접종하기 전과 백신을 접종한 이후의 상황에 사망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확진자가 어디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이 백신에 관련된 정책, 코로나와 관련된 이 정부의 정책은 정말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바꿔야 합니다. 사법부를 통해서 바꿔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정부가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우리가 나서기 전에 바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그 통계를 꼼꼼히 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위중증 환자 그 발생 비율을 자꾸 정부가 비교하는데 위중증 환자가 연령대별로 발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소위 고령층에서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소위 백신에 대한 권고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고령층이고 고령층이 아닌 노령층이 아닌 연령대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역 패스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같이 취급해서 그 위중증 발생 비율 때문에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있다. 그 자체가 모순이지만 그렇게 연령대를 통일해서 한꺼번에 혼동하고 섞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그리고 기본권 제한만 너무나 과도하게 하는, 그리고 그 생산 연령, 우리 직업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연령대에 있어서 너무 심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즉각적인 재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장기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 1월 달에 그 영업 제한에 따른 그 손실보상법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이 방역 대책은 효과도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은 백신 접종률을 강화만 하기 위한데 올인이 되어 있다. 그 결과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계 백신 접종률 1위입니다. 84.5% 어제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왕왕 세계청 광장에는 그 유가족들이 병상수를 1600 이상이 돌아왔다고 신고를 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은 또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고 학생들은 학습권에 그리고 각자의 어떤 행복 추구권이 심대하게 지금 이제 손상이 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이번 사업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17일날 입장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노태우 변호사가 말씀한 것처럼 지금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했는데 아무쪼록 정부가 전국 대상으로 합의를 소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를 또 한다든지 하면은 그 많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좀 고통이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도 코로나 백신을 고생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용기 있는 재판을 이끌어내신 우리 도태호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네. 이게 잘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기 두고 할 건데 누가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또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잘 안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또 비하인드 얘기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도태호 윤정진 변호사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솔직히 기자들이 좀 많이 왔으면은 근데 지금 기자회견 좀 실패. 좀 아쉬워. 좀 아쉬워. 여러분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안녕.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